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뚱냥이에요.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성범죄인 강간죄, 강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피해자를 다치게 할 때 또 다른 범죄로 처벌되는 강간치상 또는 강간상해죄라고 하는 범죄예요. 생각보다 강간하는 시에 피해자가 다치거나 상처 입는 경우가 많아서 강간치상죄로 가중처벌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오늘은 강간치상죄에서 어떤 상해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어떻게 입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별하자는 내연남을 성폭행하려 한 여성이 강간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을 목적으로 수면제를 먹인 것 자체가 네. 상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번 네. 대법원 판결입니다. 먼저 강간치상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범죄잖아요. 처벌이 엄청 세다는데 네. 어떻게 처벌되죠? 성폭력 범죄를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제7조에서 강간치상이나 강간상해죄에 대해서 무기징역 또는 죄질에 따라서 최저 10년 내지는 7년까지 법정형을 정하고 있어요. 이제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으로 규정된 것이라서 모든 강간치상에 대해서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건 아니고요. 상해의 정도나 죄질이나 범행 과정 또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따라 선고형은 달라집니다. 그래도 실무적으로는 보통 5년에서 10년 사이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서 단순 강간죄의 경우에 최저형이 3년인 점만 비교해보면 중대한 것은 분명합니다. 만약에 강간치상죄로 인정되는 이 상해라는 게 외관상 상처가 발생해야만 인정되는 건가요? 강간이라는 범죄를 당해서 막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면 우울증 같은 게 올 수도 있잖아요. 네,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법원 판례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생긴 경우도 포함되고 강간하기 위해서 약물이나 수면제를 사용해서 피해자를 수면 상태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건 또 강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강간상해죄는 외관상 상처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 사실 약간 이렇게 핥혀진 그런 그렇죠. 찰가상이나 이렇게 세게 막 손목을 잡아가지고 여기 그러니까 멍이 뭐, 든다든지 네, 그렇죠. 정말 큰 상처를 입은 것일 수도 있어서 너무 경우의 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사실 뺨 한 대만 이렇게 딱 맞아도 병원 가면 이주진단서는 발급을 해주잖아요. 이런 것도 상해예요? 아주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어요. 대법원 판례는 그래서 이러한 강간치상죄라는 무거운 법정형을 부과하기 위한 상해에 대해서 주범적 상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요.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서 시일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요약을 해보면 상처가 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는지 상처 치유를 위해 반드시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이 두 가지 여부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는 거의 진단서를 그렇죠. 발급을 해주잖아요. 웬만하면 다 발급해줘. 일단 진단서가 발급되면 병원에서는 상처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데 더 이상 다툴 수가 있나요? 우리나라 사법부도 이렇게 진단서 발급이 쉽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해 진단을 반드시 진단서 발급 여부로 판단하진 않고요.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았어도 상해에 대한 사진이나 다른 증거가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해를 인정하기도 하고 진단서는 발급됐지만 실제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해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법원에서 그렇게 구체적인 관행도 다 알고 네.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긴 했었네요. 네네. 근데 구체적으로 실제 피해자가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해요?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의 담당 의사를 증인으로 불러서 확인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피해자가 실제로 상처를 입은 것을 의사가 확인했는지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그냥 적은 건 아닌지 또 주사나 약물이나 물리치료 같은 걸 실제로 받았는지 병원을 이후에도 방문해서 또 추가적인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을 합니다. 오, 법원이 이렇게 철저히 직접 확인하는군요. 그럼 실무적으로 억울하게 강간치상죄 책임까지 떠오는 경우는 많이 없겠네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형사소송법 및 재판 실무상으로는 법원에서 이런 거를 직권으로 확인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피고인 측에서 직접 증인 신청이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상해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이런 절차를 잘하는 변호사님이 많지 않아서 이런 기회를 모두 놓치고 뒤늦게 저한테 상담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역시 시험이 보면은 실력을 이렇게 막 어필하시는데 여튼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렇죠. 책임질 필요 없는 부분까지 억울하게 처벌되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아예 이런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그렇죠. 게 가장 네.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조심하면서 사십시다. 저희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좋아요와 구독을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